예, 권영철 선임 기자의 Y뉴스부터 오늘 2부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삼성동 자택 앞은 지지자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 나간다. 예. 법원 못 간다. 이러다 보면 이제 10시쯤이면 나가야 되잖아요. 경찰하고 충돌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어요? 그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검찰에서 직접 구인하러 왔다면은 좀 충돌이 있겠지만은 자기 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일은 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두 명이 구속 수감된 적은 있는데, 그때는 뭐 영장 심사가 없었죠. 그때 제가 법조를 출입할 때인데 그런 제도가 없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세 번째로 이제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했는데 영장 심사는 어쨌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공개입니까 심사는? 영장 심사는 원래 비공개입니다. 그동안은 영장 심사가 진행되면은 기자들이 이른바 벽치기로 문을 통해서 듣거나 뭐 좀 들었는데 새 나오는 거 듣는 거. 네.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뭐 어려운 데다가 특히 오늘은 철저한 경계 때문에 심사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장 심사는 꽤 오래 걸릴 전망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7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 전 대통령 그 정도까지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부인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요. 아까 이용주 의원은 꽤 더 많이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하시던데. 부인으로 일관하는데 판사들이 이제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하거든요. 거기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뭐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영장 발부는 내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아마 대체적인. 그러니까 신문하는 시간이 어찌 됐든 간에 그다음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최종 결정은 내일 새벽쯤에.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고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인이었는데 오늘도 그럴까요?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태블릿 PC가 공개된 뒤 하루 만에 첫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 부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최순실 씨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라면서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합니다. 그렇죠. 11월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잠시 들어보시죠. 2차입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여기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사익 추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특정 개인 최순실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그렇죠. 11월 29일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정규제 TV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내 주머니로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공범이냐 이 주장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내 주머니로 들어온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둑이 같이 담을 넘었어요. A하고 B가. 근데 이 작물은 다 A가 취득했어요. 그럼 B는 도둑질을 안 한 거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1월 1일 갑작스럽게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에 대해서 완전히 엮은 것이 이렇게 또 부인했죠. 정규제 TV에서도 경제 공동체를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부인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마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게 지금 거다.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꾸 이렇게 부인하면은 이게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결국은 구속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을 하는가? 일관되게 부인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한다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현장님 그거 좀 봐주겠어요? 이제 와서 한다면? 네. 그럼 지금까지는 뭐 거짓말했던 거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네요. 아마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예.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세를 지금 바꾸기는.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지지자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예, 이제 예. 박 전 대통령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지자마저 떨어져 나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고 설사 구속 수감이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할 겁니다. 한 중진 법조인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모든 걸 잃게 된다.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끝까지 부인하는 이유 두 번째. 두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사법 절차를 거부하면서 버티는 전략을 폈습니다. 예.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자 버티는 걸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뭐 출석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다 피했잖아요. 검찰 조사 사상권 안 나갔죠. 특검도 안 나갔죠. 예, 안 나갔죠. 예. 그래서 이제는 검찰의 소환과 법원의 영장심사 등 사법 절차에는 응하되 범죄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작전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는 착착 오라는 대로 다 가고 조사받으라는 대로 다 갔지만 일관되게 난 아니요. 이렇게.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물증이 있고 진술이 있는데도 부인하고 수사에 불응하고 영장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은 구속 사유로 작용하니까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만은 피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혜훈 의원 말이에요? 예. 뭐 원조 친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희련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관심은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세 번째로 부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고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증이나 진술이 나올 경우 자신은 몰랐다고 아래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 국회 대리인단 단장이었던 황정근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책임 전가행위다. 뭐가 드러나면 자신이 안 했다.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밑에 사람이 알아서 했다고 한다. 옛날부터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하는 건 책임을 지지 않고 구속도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유치원 행동은 일관되게 구속만은 피하자는 것이었다. 이분도 역시 법조인 출신이죠. 네. 그리고 뭐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했죠. 청와대에서. 그렇죠. 1차 검찰 수사를 기피한 것도 헌재에 나와서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다들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가 의도적이란 얘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법률도 모르고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도 없는 걸까요? 그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의식, 뭐 리걸 마인드 이렇게 얘기하죠.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혜훈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다. 잠깐 이 부분의 분석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그 특검의 조사관 이정원 변호사가 저랑 인터뷰했잖아요. 특검 팀 중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건데 그분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혐의가 뭡니까?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는 법의식, 법에 대한 인식, 의식,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혜훈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검정 경쟁이 세게 붙었잖아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도 그건 MB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혜훈 의원은 그러면서 다들 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대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너무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중견 법조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가 처음에는 의도된 것이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일종의 자기 최면에 걸린 것으로 봅니다.
자기 최면에? 나 진짜로 주머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용재 의원 인터뷰했잖아요. 예. 계속 부인하다 보면은 스스로 그걸 사실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뻔한 일인데도 법조인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뻔한 일인데도 본인이 계속 부인하다 보면은 자신은 그걸 사실로 믿게 되는. 믿고 싶은 거겠죠. 자기 최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한 일을 모를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사교 집단 같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남희 박사는 망상을 공유할 경우에 그걸 진실로 믿는다. 일종의 사교 집단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했고요. 전효옥 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일종의 박정희 종교의 교주일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전효옥 전 의원이. 전효옥 전 의원 측근이었던. 예.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가. 지금 이 상황이 되도록. 오늘 그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분석하셨는데 다 이유는 구속을 피하기. 구속만은 되기 싫어서.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는데 그 1%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경우에 저는 그 1%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요.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Y뉴스였습니다. 하는 시간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최종 결정은 내일 새벽쯤에. 예.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고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인이었는데 오늘도 그럴까요?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태블릿 PC가 공개된 뒤 하루 만에 첫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 부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최순실 씨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예, 권영철 선임 기자의 Y뉴스부터 오늘 2부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삼성동 자택 앞은 지지자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 나간다. 예. 법원 못 간다. 이러다 보면 이제 10시쯤이면 나가야 되잖아요. 경찰하고 충돌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어요. 그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검찰에서 직접 구인하러 왔다면은 좀 충돌이 있겠지만은 자기 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일은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2명이 구속 수감된 적은 있는데 그때는 뭐 영장 심사가 없었죠. 그때 제가 법조를 출입할 때인데 그런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세 번째로 이제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했는데 영장 심사는 어쨌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라면서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합니다. 그렇죠. 11월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잠시 들어보시죠. 2차입니다. 예.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여기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사익 추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특정 개인 최순실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그렇죠. 11월 29일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비공개입니까, 심사는? 영장 심사는 원래 비공개입니다. 그동안은 영장 심사가 진행되면은 기자들이 이른바 벽치기로 문을 통해서 듣거나 뭐 좀 들었는데 새 나오는 거 듣는 거.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뭐 어려운 데다가 특히 오늘은 철저한 경계 때문에 심사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장 심사는 꽤 오래 걸릴 전망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7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그 정도까지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부인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요. 아까 이용주 의원은 꽤 더 많이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하시던데. 부인으로 일관하는데 판사들이 이제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하거든요. 거기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뭐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영장 발부는 내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아마 대체적인. 그러니까 신문하는 시간이 어찌 됐든 간에 그다음 이제 고민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정규재 TV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내 주머니로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공범이냐 이 주장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내 주머니로 들어온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둑이 같이 담을 넘었어요. A하고 B가. 근데 이 작물은 다 A가 취득했어요. 그럼 B는 도둑질을 안 한 거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1월 1일 갑작스럽게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에 대해서 완전히 엮은 것이 이렇게 또 부인했죠. 예. 정규재 TV에서도 경제 공동체를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부인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